11월 30일, 네, 11월 30일, 네, 11월 달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11월 달 좀 좋게 또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네, 미 3대 지수 모두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존스 0.68%, 나스닥 1.88%대, 그리고 S&P 500 또한 1.32%대 급등 마감했는데요. 급등 마감한 가장 큰 이유, 바이든 대통령이 재봉쇄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봉쇄 없다 한마디에 오미크론 우려가 진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은 계속 지금 유럽 쪽에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말 그대로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모든 증시가 급락했었죠. 아무튼 V자 반등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오미크론 상륙에 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조만간 우리는 미국에서 이 새로운 변이 감염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려의 원천이지 패닉 원인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폐쇄나 봉쇄가 아니라 더 광범위한 백신 접종과 부스트샷 검사로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쓰면 봉쇄 조치는 필요 없다며 현재로선 봉쇄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영향 부분으로 미 3대 지수 모두 급등 마감했습니다. 화이자 CEO는 자사의 경구용 치료제 있잖아요. 팍스로비드 오미크론에 효과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V자 반등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증시 0.68%, 1.88%, 1.32% 해서 급등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도 그것보단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강보합 정도 상승 정도로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그죠? 또 영향 받을 거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크게 또 우려하는 게 조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금일 그죠?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논의가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11월 30일 다국적 제약사 머크가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FDA는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있어서 몰루피라비르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50% 효과에서 30% 효과로 급감했던 부분이었죠. 일단 긴급 사용 승인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인데 아무튼 일부 또 약간 매체에서는 머크의 목표 주가 하락 전망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증시현황 잠깐 미 바이오주 증시현황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비르 GSK와 그죠? GSK와 비르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소트르 비밥이죠. 그 영향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비르 12%대 급등했고요. 모더나 어제도 급등했죠. 아무튼 20%대였나요? 아무튼 급등했는데 모더나 11%또 급등, GSK 강보와 일라일릴리 2%대 하락했고요. 리제네는 1.72%대 상승, 아스트라제네카 1.86 하락, 화이자, 화이자 3%대 하락했고 머크는 5%대 하락했습니다. 머크의 목표 주가 하락 조정을 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큰 부분은 50%에서 30%로 일단 떨어졌죠. 일단 비르 GSK와 공동 개발인 비르가 12%대 급등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코로나 확진자 기본적인 부분은 재택 치료, 집에서 치료가 원칙이라고 하죠. 재택 치료비 지원하고 먹는 치료제도 연내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제 그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뭐 12월 초에 추가 계약 언론 기사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네, 기본적인 원칙, 집에서 치료한다.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환자가 입원할 병실마저 부족해지면서 정부는 앞으로 이 코로나에 확진돼도 집에서 치료받는 걸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자가격리에 드는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합니다. 계속해서 석혜원 기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닷새째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의료 역량 대비 환자 수가 90%까지 차오른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확진자 나이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습니다. 확진된 즉시 의료기관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할 때는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식사와 생필품 등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재택치료는 자비 부담이 생기는 걸 고려해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나 개인 차량을 이용해 통원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담병원 환자 치료에만 사용했던 항체치료제도 앞으로는 일반 병원은 물론 재택치료자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까지 함께 격리돼 생활에 불편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필수 사유가 있으면 외출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2월에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도입 시기를 연내로 앞당기는 걸 목표로 합니다. 현재 확보한 31만 2천 명분 외에 9만 2천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가 추진 중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속도를 내서 검토를 하고 또 허가가 날 경우에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이 연말 이내 12월 이내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이나 병실 이동, 조기 퇴원도 도입되는데 방역당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병상 손실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우리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네, 재택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네, 어제 저희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한 50여 분이 집회를 했죠. 네, 인천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주가 반토막 났는데 셀트리온 뒷짐, 소액주주 뿔났다고 해서 주주연대 50여 명이 항의 집회를 했고 3사 합병 계획 발표 등에 대한 촉구를 했다는 기사 부분입니다. 내용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천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원래 과세하기로 했죠. 1년 연기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주택 양도세도 완화가 된다고 하네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결국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서 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를 열고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후년부터 1년간 얻은 차익에 20%가 넘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실제 첫 과세는 이듬해인 2024년부터 이뤄집니다. 준비가 덜 돼 있고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내후년에 통합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식보다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고려됐습니다. 현행대로라면 가상화폐는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국내 주식은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 세금을 물립니다. 국회는 유예기간 동안 공제 한도를 주식만큼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자금 조달 같은 생산적 기능을 하는 주식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여야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양도 차익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오늘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과세가 1년 연기되었죠.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죠, 그죠?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때 발 맞추어서 같이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네, 주식,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한 20에서 25% 이상 부분인가요? 네, 세금을 내는 부분이죠. 이거 일단 없애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맞춰서 같이 시행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오미크론 감염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이어 스페인까지 감염 국가도 15개국으로 늘었는데 감염 확산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입니다. 방주희 PD가 전합니다. 지난달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제일 심각한 곳은 발원지인 아프리카와 가까운 유럽 대륙입니다. 지난 26일 벨기에에서 유럽 내 오미크론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빠른 속도로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확진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새 변이가 보고된 직후 서둘러 아프리카로 통하는 국경문을 닫았던 영국도 오미크론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아공을 방문했던 감염자가 런던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져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his variant is spreading around the world. It does appear that Omicron spreads very rapidly and can be spread between people who are double vaccinated. It might, at least in part, reduce the protection of our vaccines over time. 캐나다에서도 감염이 확인되며 북미 대륙에도 오미크론이 상륙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확진자 2명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염 경로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오미크론의 진원으로 지목된 아프리카 남부와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확진자가 나이지리아에서 감염된 것이 확인될 경우 오미크론이 아프리카 대륙 전반에 이미 확산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의심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 오미크론 변이가 초기에 발견된 곳이 남아공이었을 뿐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네, 확산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국가 간 통제를 했었어도 아까 잠깐 소개시켜 드렸죠. 일단 뉴욕 증시 일제히 크게 급반등했던 부분이었죠. 가장 큰 부분 바이든 봉쇄 강화 조치 없다. 오미크론 충격으로 지난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른바 블랙 먼데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간밤에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다시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혹시나 했던 이른바 블랙 먼데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미크론 변이 공포에 2% 넘게 빠지는 급락 장세를 연출했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현지 시간 월요일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금요일 낙폭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방향은 다시 위로 튼 겁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다리며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Also, there are just so many questions. Before you can weigh the risks as an investor, we still have to hear what the science plays out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right? So weighing risks, waiting for more information, I think cooler heads are prevailing here. 지난주 금요일 4% 넘게까지 폭락했던 유럽 증시도 소폭이지만 모두 상승 마감됐습니다.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해 당분간 변동 장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면서 여행, 항공주들은 연말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in großes Fragezeichen, ob es schlimm ist oder nicht schlimm ist, aber die Gefahr ist natürlich groß, dass gerade die Reisebranche dann leiden wird. Lufthansa, TUI haben natürlich große Probleme. Wir sehen ja auch schon wieder, dass Reisen gecancelt werden, gestrichen werden. Das ist natürlich nicht sehr positiv. Die Frage ist, ob Winterurlaub in dem Sinne überhaupt möglich sein kann. 국제 유가도 다시 오름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0% 넘게 하락했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 넘게 올라 1배럴에 69달러대에 거래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국내 정시에도 훈풍이 불 겁니다. 그죠? 네, 국민연금, 네, 연말 정시 산타 될까 해서 국내 주식에 매수 여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죠? 아무튼 계속 네, 셀트리온 쪽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국내 주식 비중 18.3%에서 18.4%로 추정한다고 하고요. 해외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네, 주식 비중 자체가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한도까지 한 1.5% 정도, 1.5%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네요. 13조 원 순매수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 네, 우리 셀트리온. 아무튼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정신 차렸으면 정신 차리고 다시 매수해야죠. 네,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이신 또 분이 또 USUHENG 유스행님 2께서 올려주신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미국의 네, 비르 폭등한 거 네, 보여드렸죠. 다음은 셀트리온 차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전망치에 대한 한번 부분 보시겠습니다. 미국 항체 치료제 비어 19% 폭등, 네, 금일 백신 항체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미국 전체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폭등해서 미국 분석 업체가 상승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유 부분.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임상 결과 효과가 50%에서 30%로 감소한 충격으로 실망스러운 데이터 업데이트와 변종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비어의 소트르비밥이 시장 전망치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변종 효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머크 경구용 치료제의 실망감이 항체 치료제 시장 전망을 강화하고 네, 머크의 실망감이 그죠? 그 중에서도 이미 미국 정부로 대규모 성구매 계약을 체결한 리제네논보다는 그죠? 리제네논 대규모 성구매 체결했으니까 또 단기적으로는 그죠? 추가 구매가 없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반사 이익, 뭐 GSK든 릴리든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릴리 같은 경우에도 뭐 계약이 체결됐고 물론 GSK도 그죠? 최근에 1조 2천억대 계약이 체결되었죠. 후발주자인 비어와 GSK 연합의 소트르비밥 매출 확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네,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동일한 이유로 셀트리온에게는 큰 호재, 뭐 이 부분은 네, 이분의 사견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 머크 경구용 치료제의 실망감은 유럽 승인받은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전망을 강화할 것이며 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유럽 승인을 받은 리제네논의 올해 생산 물량이 이미 미국을 통해 대부분 성계약 구매로 팔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유럽에서 그죠. 아무튼 그 리제네논 CEO가 이야기를 했죠. 네. 미국에서 유럽 리제네논 올해 판매분은 벌써 팔았다. 아무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올해 공급분 벌써 팔았다. 올해 공급분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올해 공급분 벌써 팔았지만 뭐 또 추가 계약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한 로이터 기사 부분입니다. 잠깐 보여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비르 상승한 거. 경쟁사 의약품 머크의 실험용 알약에서 효과가 떨어졌다. 네, 여기 또 몰누피라빌의 충격적 실망스러운 효능 업데이트와 WHO에 의한 새로운 코로나 변종 오미니크의 출현으로 항체 치료제 소트르비밥에 대한 시장 전망이 강화가 되었다.
현재까지 변종에 대한 효능은 소트르 비법의 강점 중 하나도 보인다. 아무튼 네, 이러한 이유로 비어가 급등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레키로나주도 그죠? 어제 아무튼 네, 공매치고 뭐 했던 부분 아무튼 시장 좋았죠. 오늘 국내 시장도 또 훈풍이 불겠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11월 30일 네, 마지막 날. 그리고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지난번에도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때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동시효과상 변동성이 가장 컸습니다. 한 2~3%대인가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MSCI 리밸런싱 금일 MSCI 리밸런싱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케 쪽에 또 변동성이 가장 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